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굉장히 그 공정경제를 강조를 해왔고, 경제부처 인사를 제일 처음에 원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지금 임명이 안 되면서 이 경제부처의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분배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장관급이고요.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비교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은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을 했었거든요. 경제부처 중에 제일 먼저 지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도 역시 교수였었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했었죠. 참여연대 활동을 하고 했던 김상조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제일 마지막에 경제팀 제일 마지막에 지명을 했지만 교수를 지명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나 똑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공정위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은데 사람을 찾는 부분에서 좀 이재명 정부는 어려움을 좀 겪었지 않나 싶고, 문재인 정부는 빨리 제일 먼저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이제 지명을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거죠. 자,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부터 먼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프로필 한번 띄워주세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자, 1969년생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 서울에서 졸업했습니다. 서울 문일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그리고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캔자스대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좀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한 거죠. 응용경제학회 회장도 맡았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소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분배라든지 불평등 이런 계열사 부당 지원하는 이런 거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인물이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정책의 시간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이 주병기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서 주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공정경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병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맡아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경제체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도급 문제와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다 이렇게 주병기 후보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병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20년 정도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이 소개를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표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 등등 할 때 경제 참모 하면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름이 이 주병기 교수였고
새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조각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거다 뭐 이런 이제 언론의 함화평들이 많이 나올 때 주병기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뭐 거의 1순위로 거론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지명이 안 되니까 이거 뭐 검증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주병기 후보자로 이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진작부터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이 경제 멘토, 특히 분배, 정의, 불평등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거기는 그냥 주병기 교수가 얘기를 다 그 안을 짜고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제 돼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세상을 바꾸는 정치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 싱크탱크 자문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한주 위원장이 이끌던 그런 모임이죠. 거기에서도 이제 주병기 후보자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성장과 통합이라고 유종일 전 KDI 국제대학원장이 이끌던 그 한 4,500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그룹 여기에서 이제 주병기 후보자가 경제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그 하준경 AI 수석, 경제 성장 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 경제 공약을 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준경이 한양대 교수, 하준경 교수는 주로 이제 성장 문제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무역, 이 거시경제 이런 쪽을 이제 하준경 교수가 담당을 하고 이 주병기 교수는 이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정책 이런 쪽은 주병기 교수가 담당한 걸로 그러니까 하준경 교수와 주병기 교수가 서로 짝을 이뤘지만 좀 담당 분야가 좀 달랐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평소에 이 주병기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정치의 중심에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다.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해하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주병기 교수가 언론에서 좀 많이 조명됐던 것이 2018년에 냈던 이른바 개천용 기회 불평등 지수입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가 이걸 이제 지수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부모가 소득이 연 1억 이상 얼마 되면은 어떻고 저쩌고 또 이제 어쨌든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그 학력 차가 격차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지수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병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도 높은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평소에 이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플랫폼 독점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 재벌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런 것들이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일날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정위의 인력 충원 방안, 인력 충원을 통해서 좀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 이런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정위의 이 경인사무소 신설이라든지 가불관계 전담국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어가고 또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된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가물관계 전담국이든 뭐 플랫폼 국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생길 거고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병기 위원장이 핵심적으로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이 플랫폼법, 이 플랫폼법 입법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상당히 일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어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균형점, 그 묘를 잘 찾아내야 될 텐데, 그래서 플랫폼법의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이 주병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바로 착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력 충원 문제죠. 그렇게 인력 충원을 통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인력을 강화할 거냐, 어느 분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공정위 내의 그 인사도 많이 지금 적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상임위원부터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를 또 바로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돼서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밀려서 그냥 딱 이렇게 로드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주병기 후보자가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에 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보고서에 쓴 내용인데,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 등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산업 안전과 자유가 보장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 대선 때 공정경제 실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활력 증진 이런 것과 함께 거의 양대 축으로 그렇게 좀 강조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공정경제를 실현해야 될 핵심적인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 조타수 키를 잡고 있는 이 주병기 후보자의 역할이 앞으로 그만큼 이제 중시되는 거죠. 이 주 후보자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뭐 정치경제 이런 것이 자신의 연구 분야입니다. 분배적 정의와 한국 사회 통합, 정의로운 전환, 혁신의 시작, 뭐 이런 책도 이제 여러 개 그런 관련된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올 3월 달에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 책을 펴내기도 했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도 출연을 해서 좀 얘기를 했고, 제가 출연해서 한 내용을 쫙 보니까 이 주 교수의 전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야 같아요. 어쨌든 뭐 관세 협상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김어준 여기도 좀 출연을 했고, 또 오마이뉴스에도 뭐 글도 쓰고 이런 내용 활동해온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병기 후보자의 책무가 그만큼 커졌고, 이재명 정부의 파워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병기 후보자 분배 불평등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 권위 있는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하는 분 한 분한테 이 주병기 후보자에 대해서 또 여쭤봤더니 조금 다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다. 예, 전문가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분배, 공정, 불평등 분야의 전문가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제가 좀 취재를 한 그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좀 이 주병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여러 가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주병기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교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또 어떤 집행력, 실행력 그리고 각 분야에 두루두루 정통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이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파워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